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많다 시즌3 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6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3회 분량을 찍고 있습니다. 두 분 안 힘드세요? 뭐 출연료를 조금 주시면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 이럴 때 원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15회 방송은 그 14회 2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개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탄핵 전국에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개헌 논의가 일었다가 국민들이 지금 그럴 때냐 질타를 받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요즘 다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개헌 특위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스페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탄핵 꼭 하고 정권 교체 꼭 합시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요즘 집에서 그런 얘기 못 듣나 보죠? 요즘에 그 언론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예, 뭐 원래 언론에 노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생활이 많아서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개헌특위 간사 맡으면서 일이 되게 하려면 신뢰가 중요하니까 언론에 노출돼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로 신뢰를 깨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그나마 없는 언론 노출도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구로갑 이제 출신이신데 여기 5번 출마하셔서 2번 떨어지셨어요? 네. 저는 그냥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그 국회의원 거저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5번 도전 3번 당선 이제 3선 의원이신데 지난 총선에 사실은 여기도 일려 다야구도로 진행됐었죠. 네. 쉽지 않은 지역구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득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예. 어떻게 본인의 역량입니까? 국민들 덕이죠. 그리고 우리 구로 주민들 덕으로 된 건데, 한 번 더 해서, 지역 발전시켜라, 이런, 소망 같은 것이 많이 담겼는데요. 또 국회의원 3번 하면은 상임위원장도 한대더라, 원내대표도 할 수 있대더라, 당대표 나왔다 떨어지긴 했지만 당대표도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울시장도 한번 해봐라, 이런 그 기대 같은 것들이 좀 반영돼서요. 생각보다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리더를 그렇죠. 키우고 싶으셨군요. 차세대 리더라기보다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구로구 구민들이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약간 소외됐다 그러나 본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차세대 리더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차세대 리더 얘기 나왔으니까 그 2015년에 당대 리더가 되라는. 예? 당대? 아니. 당나라 때인가? 자,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셨었어요. 예. 그러다가 뜻은 못 이뤘는데 지난 선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당대표 선거 때. 아니 제가 장마다 꼴뚜기도 아니고 지금은 저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력을 더 기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잔뜩 움츠렸다가 한번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뛰어 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요. 당대표 나갈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그냥 간명하고 핵심만 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인 나머지 광고 듣고 와서 이인영 의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새벽에 소식이 들렸는데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고 이게 사법 저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판사 얼굴 이름 이렇게 또 막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던데 먼저 법조인이시니까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법조 출입한 법조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들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많지 않냐는 전망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병우 수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에는 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왜곡시켰다는 혐의가 많은데 여기에 관해서 충분한 수사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철저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상을 밝혀야 돼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실망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별 할 게 없었다, 증거 찾기가. 그 수사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결론도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법조인 생활을 했는데 수사본부가 차려졌는데 결론도 못 내고 해산되는 건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특검은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개인 비리 같은 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검찰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수사를 깊이 해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나중에 정권교체하면 검찰개혁 분야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인영 의원님. 지금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 같아요. 황 총리가 지금 어쨌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사당 플러스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쳐가지고 직권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직권 상정하는 루트를 만들면 정말로 황교안 총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황교안 총리가 할 일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황교안 총리한테 특검 연장 받아라 이런 걸로 전력 질주해야지 플랜 B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예. 황교안 총리가 또 거부권 발동하면 그냥 시간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나갈 살 길이 또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도록 총력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정치적 압박밖에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런 국회의원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탄핵을 성사시켰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힘을 국회가 뛰어넘지 못하듯이, 그 국민들의 힘을 황교안 총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번 주 촛불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언제나 촛불은 네.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번에는 특별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봐야죠. 그럼 이 의원께서는 황교안 총리가 결국은 국민 뜻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수행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명령이다. 예. 그리고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와서 모릅니다만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기획위원장님. 네. 헌재가 오늘 16차 변론 기일에서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로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정도 시간을 더 준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헌재에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공정하게 다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다만 지금 지난번 기일서부터 대통령의 대리인을 맡고 계신 변호사들의 태도가 이게 거의 사법 시스템을 정말 무시하는 것처럼 하는데 예. 거의 승소를 그러니까 승소라면 그쪽에서는 탄핵 기각일 텐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오늘 법정에서 탄핵 심판 버스터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밥 변론. 먹는다고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론을 1시간 반 계속 얘기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예, 1시간 20분. 자, 그럼 많이 궁금한 게 이틀 정도 할 때 늦어졌는데 네. 3월 13일 이전에 선고 나는 거는 이거하고 상관없겠죠? 예, 이틀을 늦추면서 하루 전까지 대통령이 나와서 신문 과정에 나올 건지를 밝혀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줄 걸 다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고요. 3월 13일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명령이라고 봐야죠. 그 부분은. 그 법조인으로서 탄핵은 인용될 거라고 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견해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통령 측도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치권, 특히 자유당과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자진하야 할 수도 있다. 교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김종필 총리를 그렇게 존경하진 않지만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절대로 안 물러날 거라고
지금 물러날 것 같으면 진작 물러났겠죠.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도 뭐 그런 바 없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은 그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그건 저는 다각포석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진하야를 하자는 쪽도 있을 테고 그냥 탄핵되고 구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후 보수 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어서 동정론? 그 내부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진하야는 특검 연장을 안 한 상태에서의 자진하야에다가 사면을 전제로 하더라고요.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대통령의 구속은 막아보자. 이런 생각. 변형된 프리바게닝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진하야를 하게 되면 뭐 대통령의 어떤 그 신분이 뭐 퇴직 신분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인신구속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대통령 측에서 자진하야하겠다는 입장을 안 밝히고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논의를 하게 하는 것이 이 소문에 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만약에 하야한다면 구속은 안 시켜줄 거냐, 뭐 이런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 논의는 들컨도 안 하고 우리는 뭐 모르는 얘기로 그냥 무시하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지금 한참 선거인단을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된 그거 건가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까? 한꺼번에 몰렸다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디도스 공격까지 얘기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거는 아니고 콜센터를 열었을 때 초기에 10시에 딱 문을 열자마자 9만 내지 10만 콜이 그냥 일시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하를 못 견딘 겁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ARS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첫날 전화가 정말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정상화돼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조기축구장 갔더니 뭐 그렇게 전화 안 받느냐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셨군요. 네. 예. 지금은 별 문제 없죠. 네, 월요일 날 다 그래서 정상화됐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해봤더니 되더라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이인영 의원이 보실 때는 역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선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역선택 또 일종의 스윙 보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좀 작은 논쟁이잖아요. 더 큰 논쟁은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규모와 뭐 과정 이런 걸 잘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전략경 의원님. 예, 저도 공감입니다. 분명히 그 역선택의 우려도 있고 이것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어려운데 결국 많은 지지자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역선택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역선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의 민심과 별반 차이 없이 결론이 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저는 법안은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9대 때 하려다가 못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법. 그게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역선택 방지법이라도 규모를 축소시켜서 김정우 의원이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의돼서 이번에 뭐 안 되더라도 꼭 해놔야 되는 뭐 지금 이런 생각해요. 역선택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생각 있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할 거고 또 참여하시니까. 또 이렇게 진짜 역선택하려고 공작적으로 임하려고 했던 분들은 좀 위축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움찔했겠죠. 예. 예. 뭐 그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예. 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 경선인단 모집이 1차 경선인단 모집입니다. 근데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니까 탄핵이 선고되면 이제 2차 경선인단 모집하잖아요. 예. 그 절차 일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탄핵 선고되기 사흘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선고기를 밝히면 예. 언제 하겠다고 밝히는 예를 들어 거 9일이면 9일이면 6일까지. 예. 그 사흘 전까지 하게 돼 있고 다음 주 초쯤에 100만을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일 날 한다고 치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더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수 지금 공인인증서가 열린 날은 하루에 15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될 거고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다음 날서부터 현재는 일주일 하는 걸로 아직 선관위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 후 일주일. 네, 탄핵 후 일주일. 네. 알겠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주일 이상 하기 힘든데 하루라도 더 늘리자. 이게 후보들 입장이라면서요.
후보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늘리려고 하는데 뭐 후보들의 입장을 떠나서 예.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최대한 그쵸. 참여할 최대한 수 참여할 있는 수- 그런 예. 시간을 만들어내는 노력은 뭐 당으로서 당연히 뭐 봉사의 정신으로 예, 그렇게 그래서 임해야죠. 최대 기술적으로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원내에 계신 분이 두 분 계시니까 지금 2월 국회가 한참입니다만은 자유당이 뭐 미방위 문제 때문에 뭐 보이콧한다 그러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환노위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탄핵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패족이 됐잖아요. 예. 살려면 뭐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싶을 텐데 그 뭔가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뭐 적폐청산하고 개혁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 이거를 국회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뭐 이런 그 의미도 있겠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해야 또 그걸 바라보는 애처로운 그 전통 보수들 수구 보수들의 그 결집 이런 걸 또 이뤄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환노위나 미방위에서 개혁하자는 요구가 뭐 잘못된 게 예. 거의 1mm만큼도 없잖아요. 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뭐 명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 봐야죠. 지금 그리고 미방- 뭐 더군다나 아직 그 사람들이 여당인데 예.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그런 행위죠. 다수당의 행포라고 그러던데요. 다수당은 우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다수당의 행포라고 자유당에서 그러더라고. 패족 여당의 그 마지막 본분을 못 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관심 가질 분야가 이제 미방위 아니겠습니까? 언론 개혁 분야. 미방위가 지금 마비돼 있다고 마비돼 있고 들었습니다. 예. 미방위 위원장이 또 이렇게 마비시켜놓고 지금 해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MBC 청문회 문제도 있고 결국은 MBC 청문회 환노위에서 하기로 한도에서 했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언론 개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자유당. 자유당도 그렇고 언론 개혁법에 대해선 바른정당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방위가 19대 때도 최악 상임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사장을 지금 임명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절차를 밟아서 네. 이제 3명의 후보로 압축을 해놨고 그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은 사장이 그대로 임명될 테고. 그렇죠. 이상한 진지가 형성되는 거죠. MBC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공식 앱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개헌특위 문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도 그 개헌특위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오늘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것의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리고 검찰의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들 이런 걸 주로 나눴습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개헌특위가 이현 집정부제 도입을 사실상 합의했다. 이거 동아일보 보도로 발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겠죠? 설명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보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다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럼 실제적으로 그때 어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었죠? 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데 이런 워딩이 나왔을까요? 뭐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다수는 분권형 그 정부 형태나 혹은 이원 집정부제 정부 형태나 아니면 뭐 의회 내각 책임제 이런 그 정부 형태나 이런 것을 뭐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 1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5년 단임에 흔히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 이런 제도에서 좀 권한을 더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이런 것을 단지 임기만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건 아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한다 하더라도 권한은 더
분산시키는 거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확인,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 더 많이 분권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초다. 이런 건 확인했지만 그 분권형 대통령제도 좀 모호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야기됐던 뭐 일부 언론에 나왔던 오스트라식 그 이원 집정부제, 그거는 이원 집정부제가 아니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도 아니고 사실상 내각제다.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무엇이 다수고 무엇이 소수가 될지 아직은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됐죠. 총론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오버를 했군요. 그리고 오늘 그 조간신문 몇 개를 보니까요.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을 뺀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개헌 조속히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대선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3당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 3당 대표를 초청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 세 당이 뭐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뭐 발의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개헌에 도움이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봐요. 방금 이 의원께서 세 당이 합의를 하면 개헌 발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50명이 나오니까. 네, 과반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개헌 만약에 발의를 했다 하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예,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 빼고 못 갑니다. 근데 왜 이런 시도가 그건 우리가 일어날까요? 이 세 분을 모아서 말씀을 들어보죠. 그래요. 결국은 그러면은 발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일정상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되게 87년에도 안을 확정한 다음에 국회에서 발의하고 또 의결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데 아주 짧게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40일이 걸렸었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날짜가 확정이 될 텐데 그런 사이에 이게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거는 뭐 거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예.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 속에서 그냥 개헌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도리도 좀 아닌 것 같아요. 87년 개헌은 뭐 단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국민들이 계셨거든요. 그렇게 요구했었고. 근데 지금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뭔지, 이원 정부제가 뭔지, 내각 책임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좀 잘 모르세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여론조사상으로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다수일지 모르지만 여론조사상으로 국민들은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의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국민들이 알고 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했다가는 그건 국민이 개헌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니들끼리 개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면서 과거의 이원정부제 이런 것들이 야합으로 비친 적도 있고 내각제 이런 것들이 장기집권 음모로도 비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거 뭐 잘못해서 패족들한테 구명보트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개헌이 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다른 한편에서는 해야죠. 근데 어쨌든 개헌안이 국회에서 3분의 1로 의결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3분의 2가 안 되고 또 국회에서 3분의 2가 됐어도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국민투표에서 잘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개헌의 동력을 확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개헌을 좀 속도감 있게 해보자 이런 충정은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정치적 분위기나 혹은 때로는 조금 더 심하게는 압력 이런 것을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는 이번 행동이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개헌을 해내는 대로까지 가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당이나 어떤 유력한 후보의 그 동의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의 동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다 이래 봐요. 그 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는 거지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개헌 특위는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6월까지 6월까지? 예, 기한은 그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좀 시간이 부족하면 다시 또 6개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뭐, 늦게 개헌을 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하면 대선 전에 개헌 완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잘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도 개헌 특위가 활발하게 좀 움직여서 뭐 공청회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질문 드려봤고요. 네. 이인영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개헌을 선호하세요? 제가 제 안을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편인데 저는 4년 중임에 네. 정부 통령제 그 개헌이죠. 그리고 거기서 상권 분립을 완벽하게 다시 해서 입법권을 국회로 더 이동시키고 예산 그 편성권 이런 것들도 국회의 관여력, 개입력 이런 걸 더 높이고 그다음에 인사동의권 정부의 인사동의권 이런 부분들을 국회 쪽에서 더 확대해주고 또 국회도 하나만 있으면은 국회 권한이 너무 세지니까 국회 권력도 양원제로 해서 둘로 나누고 또 중앙 정부의 권한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 쪽으로 대폭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기능 이런 것들도 국회 쪽의 권한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헌법기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무총리 제도가 선출되지 않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비상식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국무총리 제도는 폐지하고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국민 속에서는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는 제 생각이 소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정말 이상해요. 그렇네. 네, 참고로 저도 아주 비슷한. 예, 그냥 저도 비슷해요. 네. 네. 여기선 만장일치인데요. 예. 뭐 저는 여기서 만장일치가 됐다는 것이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면은 제가 또 되게 혼날 필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 혹시 개헌 특위에서 선거구제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선거구제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좀 복잡한 논란의 소지가 많고 선거제도와 관련한 선거제도 이야기는 편이에요. 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와 예. 그 정당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들은 반드시 선행되거나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고 아무리 순수한 뜻이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국회 구성 과정에서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되고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그런 논의는 우리 당 중심의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당 의원들도 그런 컨센서스에 합의하나요? 이런 그 추세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동의하는데 이걸 헌법에서 규범화하자는 것과 명시해서 규범화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법률로 정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견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과 그다음에 이 개헌의 과정들 이게 반드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세는 선거제도의 특히 비례성의 원칙이 확장되는 쪽으로 지켜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동의.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그 정신은 형성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이 투사 이미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머 감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유머 아닌데요. 아니, 그 전에 몇 번 던졌던 거. 그 전에 몇 번 던지셨던 거. 예. 야,
재밌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저 밖에서 빵빵 썼어요. 네. 구체적으로 밖에서. 뭐 어떤 게 재미있으셨어요? 뭐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된 게 그런 기쁘지만은 거. 않다. 네, 그것도 그랬고요. 국회 가면은 선우 제가 좀 얘기하고 뭐 이런 순환일 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선의. 그래요. 아, 선의. 네. 당에, 민주당 내에 또 개헌 초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 의원님 면담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을 많이 나왔나요? 지금 금태섭 의원님도 예. 거기 계셨었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과정들, 경과들 이런 그걸 말씀드렸고 주되게 논의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개헌에 관해서 여쭤볼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요 개헌 그 초선 모임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하세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정치란 입장에서 전 국민이 그러겠지만 개헌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은 특히 이제 너무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충분히 자유로운 논의를 하고 또 지금 개헌특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개헌이 개헌으로서 논의되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초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 당 후보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선 구도를 깨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이 논의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판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른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자유당하고 예, 이런저런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정세를 보는 눈이요. 1탄핵, 2대선, 3개헌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탄핵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탄핵의 문제들도 사람들이 볼 때 헌재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특검이 2번이고, 3번이 국회일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탄핵을, 성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기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사에 관심이 있는지, 제밥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의 어떤 시대 정신, 이것을 대선이 뒤엎을 수 없거든요. 또 그 정권 교체의 어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개헌이 뒤엎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탄핵, 대선, 개헌,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를 뒤바꾸려고 하는 인위적인 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곱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정말 선의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면 국민들은 다르게 판단하고 좀 괘씸하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대세가 그렇게 함부로 바뀌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믿죠. 그냥 너무 감동들 받으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일거에 예, 예. 침묵으로 가시는데 아니, 뭔가 또 뒤에 하신 말씀이 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개헌 문제. 감동했어요. 개헌 문제는 거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다시 대선 문제로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빅3라고 불리는 세 분 지지율을 합치면 50% 훌쩍 넘어갑니다. 60%를 60%, 넘어요. 예. 거기 최성시장 1% 합치면 더 61.1%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래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요. 네. 거기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 네. 샤이 실버 이런 분들 다 생각해서 아직은 반반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리얼미터에서 샤이 보수를 반영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42.3, 황교안 30, 안철수 19.1. 네.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죠. 예, 이렇게 모르는 건데 샤이 박근혜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힐러리 트럼프의 여론조사 때 나타났던 샤이 트럼프 예.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지지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역으로 샤이 보수, 샤이 실버
뭐 샤이 박근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보가 전략적 투표를 하면은 보수도 전략적 투표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후에 그런 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략위원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하자면 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여론조사 지표인데요. 그렇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보수 쪽이건 진보 쪽이건 응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지금 뭐 보수 쪽에 거기 누르고 싶겠습니까? 전화 받으면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흩어졌다고는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콘크리트 같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그냥 없어지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마지막까지 반반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49대 51?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총선 때 그런 선거 결과가 등장할 때요. 불과 20일 사이에 대반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패권 세력들, 이런 부분들의 응집도 그 못지않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한 인식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49대 51 너무 슬프다 그러면 참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 교체하라는 국민들의 명령, 시대적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죠. 그러면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좋은지 국민들의 시대적 명령에 맞춰서 공동의 정권 교체 과정들을 우리가 잘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답은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탄핵을 뒤엎을 수 없고 그다음에 개헌이 정권 교체의 그런 어떤 시대적 명령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시각 이런 것들 우리가 확고하게 견제해야죠. 알겠습니다. 방금 샤이 보수표 샤이 박근혜 이야기했는데 여론조사에서 한교안이 30이고 안철수가 18%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이 표를 좀 나눠 먹으면 도시 출마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이렇게 안 뜨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전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후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황교안을 이야기한다는 건 전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심판 보다가 선수로 뛰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프로레슬링 이런 데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지 WW인가 그런 데나 있는 거지. 그게 심판보다 멀고 선수로 뛰면 그보다 더 큰 반칙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좀 국가적으로도 지금 이 엄중한 시대에 누군가는 짐을 지고 제가 존경하는 분은 아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이걸 잘 수습하고 가야 할 책임이 있고 그걸 자기 본분으로 생각해야지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대선판을 그렇게 욕망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자유당에서 또 샤이 박근혜 지지층이 황교안을 밀고 있는 거는 자유당에 황교안 빼면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황교안이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 샤이 박근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바른정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유당의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될까요? 아니,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금방 있다 가신 어제 있다 가셨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 방송할 줄 아시네. 최성 후보나 이런 분들을 선택하시면 되죠. 굳이 그게 이번에 적어도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그 시대의 어떤 그 대세 또 본인들이 처한 운명 이것을 자꾸 뒤엎으려고 무리수 쓰면 쓸수록 나라가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황교안 총리는 결국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 네. 이 의원님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좀 다른 표현을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기야 지금 남의 정당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게 자꾸 이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는 쪽으로 오면 황당하다.
좀 교활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사퇴하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자유당 같은 근데 경우에는 이걸 이 고급 개그를 못 알아듣고 황교안 삼행시를 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좀 꽤 재치. 제가 지금은 자리가 바뀌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옛날에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참 재밌으십니다. 제가 아니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아주 진중하고 진지한 사람. 진중하고 진지하시면서도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니, 그리고요, 말도 크게 하시지도 않고. 예, 조곤조곤 하시네요. 네, 그 농담도 그렇게 하세요. 보통은 농담할 때 약간 톤이 올라가죠.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농담도 같은 톤으로. 아니, 사람들이 저보고 툴툴거린다 그럴지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죠. 유세 때는 안 그러시죠, 근데? 뭐 유세 땡 아주 열정적으로? 열정적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집단인데 반성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기각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란 말 쓰고 싶지 않은데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거기에 우르륵 몰려나가서 뭐 선동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대통령 선거 또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탄핵 기각하면서 대통령 준비는 선거 준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준비한다고 지금 위원회가 준비한다고요? 예, 위원회가 뭔가 띄웠죠. 예. 이제 그런 걸 한자어로 낭패에 빠졌다 이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자기 신세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길이 열리는데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렇게 늪에 빠지듯이 이렇게 자기를 쪼이고 자기 길이 없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그 결국은 새누리당이 책임지는 방법은 뭘까요?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는 걸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네. 근데 저들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도 역시 샤이박근혜를 믿고 저런 걸까요? 콘크리트 지층 한 15, 20 있다는 거? 적어도 저는요, 네. 그, 자유한국당 정도 되면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한 행동을 하면 안 네,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저는 의리도 없는 집단이 돼요, 그렇게 네. 하면. 우리야 뭐, 미리 좀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예, 뭐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은 다른 없는데. 정당이 그래서 안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거기 출마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논의도 정치권에 많았었는데 우리 헌법이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지금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3편을 떴기 때문에 3부는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래도 하고요.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 해야죠.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이인영 간사님 내지는 의원님이 어렵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모시기 가장 어려웠어요. 네. 제가 언론 노출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언론이라기보다는 네. 뭐 정의의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동안 몇 번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바빠서 일정이 안 돼서. 일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이 하필이면 꼭 개헌특위 소위가 있거나 회의가 있으시대요. 그러면 논쟁이 붙으면 못 나오실 수 있어서 약속을 못 한다. 그래서 오늘도 로또 건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오늘은 일찍 끝나서 나오셨고요. 어쨌든 이인영 의원님의 매력을 아주 독특한 매력을 예, 독특하네요. 예. 이 이 세상에서 제일 독특한 이 작가가 인정하는 독특한 매력을 예, 한껏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느꼈을 것 같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갈게요. 그래도 좀 마무리는 했으면 하는데요.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거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형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신장할 거냐, 또 사회 경제적인 분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분권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정부 형태를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한테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국회도 개혁하고요. 국회 기득권도 좀 바꾸고 또 정당이나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큰 변화 이런 것들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 국민이 빠진 개헌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뭐 마드리드 디사이드라든가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공, 멕시코 시티 이런 등등의 국민 참여 개헌의 과정이나 입법의 과정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구하면서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얘기들을 하면 다양한 그 국민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개헌을 좀 지연시키는 걸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방법이 확확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개헌의 어떤 시기나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편차가 크지만 이게 좀 조정되고 합의가 되고 나면 정말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촛불 광장에 있었던 우리들의 열망,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헌법적 수준에서 약속하고 담아내는 이런 과정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이 시기가 굉장히 참 혼란한 시기입니다. 특검 수사도 있고 뭐 대통령 탄핵도 걸려 있고 대선도 코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개헌에 대한 관심이 가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하루에도 몇 가지 뉴스가 막 쏟아지니까. 근데 대선이 좀 끝나고 안정적이 되면 여러분들 개헌에 꼭 관심 가져주시고 개헌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세 같은 것도 한번 참여해서 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직접 한번 내보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신 이은영 의원님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고맙습니다. 저희 예,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주에는 이 시장이랑 같이 방송하는 거니까. 예. 네. 안가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부탁드릴 때 다시 한번 와서 개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아, 예. 저희 대환영입니다. 예, 대환영. 정리의 소리가 나오는 예.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온 손용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 특검에도 응하지 않고 또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박근혜를 조기 탄핵시키고 특검 수사 받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탄핵 정국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의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특검 조사도 받고 탄핵에 출두하여 모든 것을 시인하고 빨리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온 정동구입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시국의 상황 같은 거를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서 같이 함께 나왔어요. 바람이 있다면 이제 애들한테 공정한 사회, 불법 부패가 이제 횡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즉각 탄핵이죠. 바로 내려와서 빨리 이제 나라가 바로 잡을 수 있게 이제 대선도 치러지고 해서 그런 어떤 다른 대통령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용산구에서 온 오사장이에요. 특검 연장 반드시 해야 되고 박근혜 반드시 탄핵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뭐 추운 날이지만 나왔습니다. 탄핵 반드시 인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짧게는 특검 연장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에서 온 유전하라고 하고요. 오늘 식구들과 같이 4명이 왔습니다. 지금 한 10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이제 탄핵 막바지 시점이라 국민들 힘을 한 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가족들과 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이고요. 그 다음은 정권 교체죠. 회기동에서 왔는데 오늘 날씨도 춥지만 어쨌건 하루빨리 탄핵이 마무리가 돼서 대통령 즉각 퇴진하고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문제 또 경제 재벌 문제가 해결이 잘 돼갖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온 조원희 이모입니다. 매번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태극기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인데 한쪽에서 그런 식으로 촛불 반대편에서 태극기를 드는 거가 마땅치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태극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노란 리본이 달리는 태극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염원처럼 빨리 탄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죠. 우리도 춥고 힘들잖아요. 부가현동에서 온 정아무개입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탄핵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노구를 이끌고 70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제일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탄핵이 이루어지고 특검은 연장되고 대선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편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쌍문동에서 온 선덕중학교 2학년 이지호이고요. 연극을 보려 했었는데 주변에 이 촛불 집회가 하는 걸 보게 돼서 들렸어요. 백운중학교에서 온 1학년 8반 이정민입니다. 원래 저기 갈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 사태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왔어요. 빨리 탄핵이 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